자, 오늘 스펙트럼에 대해서 볼 건데, 스펙트럼이 뭐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우리가 빛이라는 게 들어올 거야. 빛. 자, 빛을 딱 봤을 때 몇 줄이야? 한 줄일까요? 여러 줄일까요? 일단 딱 봤을 때. 한 줄은 맞잖아, 솔직히. 솔직히 한 줄 맞는데, 여기, 어쨌든 결과를 안다면 여러 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 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알지?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원래는. 여러 줄에서 당황했어요? 아무튼, 여러 줄이긴 한데, 한 줄로 보여. 근데 실제로 한 줄은 아닌 거지. 빛은 여러 줄인데, 이제 눈에는 한 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오는 거를 분광기라는 걸 통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분광기가 보통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분광기 통해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파장대가 있을 거야. 에너지라고 할게, 에너지. 여러 가지 줄이 하나로 뭉친 건데 그 여러 가지 줄들이 각자 꺾이는 각도가 전부 다 달라지게 돼요. 그걸 굴절율이라고 하는데, 굴절율이 달라지게 되면 한 줄인 빛이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로 이렇게 다 쪼개져요. 그 쪼개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빨주노초파란 거 아시죠? 여기가 빨간 색깔 영역이고요. 여기가 보라 색깔 영역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줄기와 요 줄기, 요 줄기, 요 줄기, 요서 있잖아요. 이게 각자의 라인에 맞춰서 선으로 표시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내가 중간에 떨어뜨렸지만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몇 개만 그려본 거야. 그렇다고 내가 몇백 조 정도 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개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개만 그은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선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되게 되면은 약간 미술하는 것처럼 슉 명암처럼 샥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전부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광기는 말 그대로 빛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기기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분광기인데 자연적인 분광기가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 물. 수증기. 그래서 비가 오기 전날이라든지 비가 오기 전날에는 하늘에 수증기가 얼마나 많겠어. 습도가 엄청 높잖아.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도 습도가 높잖아. 맞죠? 나중에는 건조해지겠지만 자, 그러면 수증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후에는 수증기가 많은 상태야. 그러면 물방울이 엄청 많다는 얘기는 빛이 쫙 펼쳐지게 되면은 물이 분광기 역할에서 그 빛을 다 쪼개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게 무지개야. 알겠지? 빨주노초파하고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파장에 따라서 빨주노초파란보 물론 이쪽도 있고요. 이쪽도 있는데 어떤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셀 것이냐 그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빛이라는 놈은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파장대를 갖고 있는데 분광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 뭉태리로 왔던 것이 다 분리가 돼서 표현된 걸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별도 빛을 뿜어낼까 아니니 맞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대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표현이 될 건데 중간에 무슨 기체를 만났어? 자, 저온이란 얘기는 온도가 낮죠. 근데 온도가 낮은 건 에너지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거지야, 거지 깽깽이야. 그러면 거지가 돈이 나를 통과를 하는데 조금은 엘랑하지 않을까요? 엘랑해야지. 거지가 중간에 돈 지나가는데 혹시 돈 이거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약간 가져가지 않을까? 가져가고 나머지 뱉어버리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뭔가 비어있지. 파장대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그걸 얘가 처먹은 거야. 얘가 그걸 흡수했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빈 공간이 생긴 거지 누가 먹은 거야. 에너지가 낮은 녀석이 먹은 거야. 그게 저온기체란 얘기야. 그럼 저온기체는 이런 파장대를 먹었으니까 얘가 뭐가 될까 당연히 고온이 되겠지. 에너지가 많아졌어. 이제 조금 완전 부자는 아니지만 살짝 중상층 정도 됐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소비를 할 거 아니야. 소비를 하는 거야. 소비한 게 전부 다 이렇게 티가 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똑같은 기체의 종류라면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 스펙트럼은 나올 거고 그게 고온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면은 얘랑 매칭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지. 같은 부분을 먹고 그걸 뱉었으니까.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요 안 가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방출, 흡수, 연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자, 연소 스펙트럼 먼저 할게요. 일단은 별도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 맞죠? 근데 지금 방출도 고온이야. 이해 갔어요? 근데 근데 정의 차이가 좀 있어. 이 말이 있어야 돼.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그러면 무슨 말이야? 고온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가열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열돼서 방출한 거야. 얘는 그냥 고온에서 나온 거고. 연속하고 방출 이렇게 정의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연속으로 나오는 건 백열전구. 그 다음에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넓은 파장대 전부 다 나온다. 알겠지? 연속적으로. 흡수 스펙트럼은 당연히 거지를 만나야 돼. 에너지가 없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얘가 흡수된 것만 우리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뒷배경이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방출은 그렇게 고온이 된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을 내보내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검은 바탕에다가 몇 개의 밝은 선이 나오는 거. 다시 토해내는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온, 이거는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섬유. 자, 그러면 요게 조금 신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화원에서도 나오고 물리원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념이 별거 없거든? 야, 우리가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뿜어낸다라는 거와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야. 저온의 기체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 말은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이제 저온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은 뭐냐면 야, 따뜻하다, 차갑다 라는 거는 그 따뜻하다라고 했을 때 따뜻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에너지가 많은 상태인 거고 저온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에너지가 별로 없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에 대해서 하려면.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다 알 거예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 있죠, 전자. 전자가 어떠한 궤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럼 내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인 전자를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얘가 얘를 땡겨, 안 땡겨? 땡기죠? 얘도 얘를 땡겨, 안 땡겨? 땡기죠? 근데 땡기기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는 첫 번째 궤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전자는 이 궤도에 있는 거야. 자, 이 생각을 해보자. 자,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 있어요. 그 얘가 땡기면 얘가 첫 번째 궤도로 가까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 근데 얘는 이 자리를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땡김에도 불구하고 반항해서 이쪽에 있는 거야. 그 얘는 에너지가 높은 놈이야, 낮은 놈이야? 높은 놈이야. 얘가 에너지가 높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왜 높다고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얘가 깡패야, 깡패. 얘가 시민이야. 얘도 시민이야. 자, 첫 번째 주기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한번 볼게. 깡패가 오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얘는 여기 온 거야. 첫 번째 껍질이 최대치 가까이 온 거야. 깡패가 오라고 했어. 얘가 온 거야. 그럼 얘는 약한 놈이야, 강한 놈이야? 약한 놈이니까 간 거 아니야? 깡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야, 너 일로 와. 그랬더니 나 싫은데 나 여기야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왜 여기 가야 돼? 나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야, 네가 암만 나를 당겨봐. 난 2주기에 있을 거야. 난 일주일 절대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깡패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얘가 강한 놈이야. 그래서 주기라고 하죠. 우리는 이 껍질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들은 에너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 많이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많이 멀으면 멀수록 많이 갖고 있는 거, 이해가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냈어. 그럼 이 에너지가 내보냈지? 이 에너지가 방출 스펙트럼이야. 우리 에너지가 에너지를 방출한 거니까. 이해가 안 가? 그게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한 게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이해갔어? 그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에너지가 적어졌네? 적어졌어, 안 적어졌어? 적어졌으면 이 전자가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야. 전자가 일로 오면은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약한 전자가 일로 가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받아야지만 깡패가 오라고 하더라도 일로 갈 수가 있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런 개념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봐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인데 첫 번째 껍질 뭐라 써 있어? 낮은 에너지 준위. 낮다고. 두 번째 껍질은 높은 에너지 준위. 높겠지 당연히.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던 2번 뭐야? 1번부터 보자.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갔어.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겠지? 이거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 될 거고. 자, 에너지가 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갔지? 약해졌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나타낸다, 확인한다. 이게 원소에 대한 에너지 개념이야. 무조건 다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 원소에 있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 차이만큼으로 내보내거나 흡수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저온의 기체든 고온의 기체든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 가요? 꼭 아셔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분석을 할 건데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달라. 원소마다 뭐 하라고? 달라. 선의 위치가 싹 다 달라. 다 달라. 완전 달라. 자, 개수도 달라. 간격도 달라. 선과 선의 간격이 달라. 굵기도 달라. 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뭘 구별할 수 있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A라는 별이 있었어. 그럼 A라는 별이 빛을 쐈어. 물론 중간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만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겠지.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딱 스펙트럼을 봤는데, 근데 내가 이미 스펙트럼에 대해 원소에 대한 스펙트럼의 모양이나 종류, 개수, 두께는 전부 다 이미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별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중요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원소의 스펙트럼을 모양을 안다면 그 모양이 요 별에서 방출한 그 방출 스펙트럼에서도 확인이 된다면 이 별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해 가요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원소자. 동일한 원소는 말 그대로 스펙트럼이 똑같을까 아니니?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위치가 같을 수밖에 없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는 알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중요해. 뭘 알 수 있어? 자, 난 분명 말했어. 질량을 알 수 있다야, 질량 B를 알 수 있다야. B야. 그 질량을 어떻게 알 건데? 몰라. 질량을 알려면 그 별에 가서 삽 들고 가서 퍼가지고 그람수 재면 돼. 알겠어? 근데 질량을 알 수 없어. 질량 B를 알 수 있어. 질량 B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폭. 그러니까 여기서 굵기 있지? 굵기를 딱 봤을 때 몇 대 몇인지를 통해서 질량 B를 알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질량 아니야. 질량 B야. 얘 장담하는데 이거 질량으로 나와. 그럼 얘들 맞다고 한다고. 자, 다음 볼게요. 지금 수소와 탄소라는 원소 종류가 좀 다르죠? 자,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 보여? 매칭 되는 거 보여? 당연히 매칭 돼야지. 맞아요?
자, 근데 수소와 탄소는 지금 개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이 말이 그 말이 알겠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양. 태양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요. 자,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프라운호퍼선. 밑줄. 꼭 외우세요, 이거. 프라운호퍼선. 태양빛을, 오케이? 태양빛을 스펙트럼으로 분광기 통해서 스펙트럼 확인해 보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자, 태양이 오는 길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는 얘기는 오는 길에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이 이 중심부라면 이 주변부가 있어. 이걸 태양의 대기라고 해. 이해가? 그러면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놈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빛이 나오다가 대기라는 녀석이 먹어. 대기라는 녀석이 있는 원소들이 이 태양이 뿜어내는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원하는 걸 먹는다고. 흡수를 한다고. 흡수하고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프라운호퍼,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앞에서 저온의 기체가 중간에 오는 길에 있으면 걔가 흡수를 하니까 흡수 스펙트가 나타난다 하겠지. 근데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에 넘어올 때 중간에 저기 저온의 기체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대기가 있는 거야. 얘가 이제 그걸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대기라는 녀석이 오케이? 흡수를 해서 내보내니까 흡수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스펙트럼 이름 흡수선을 프라운호퍼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 알겠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분석할 수 있겠지? 태양의 대기 원소 알 수 있다. 자, 보게 되면 자, 햇빛과 백열 전구는 연속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태양은 달라. 이게 햇빛과 태양은 좀 달라. 알겠죠? 자, 수소는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방출이 아니고 이거 흡수 같은데? 내가 이게 색반전이라 가지고. 아무튼 예측만 시키면 돼.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륨 정도 나와 있어. 이게 좀 태양이고 미지의별이야. 자, 알려줄게.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누굴까 해봐야 돼. 자, 혹시 수소가 아닐까라고 봤다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다 매칭이 돼야 돼. 한 마리로 매칭이 안 되면 아웃이야. 매칭 돼야 이거. 라인 맞추면 이렇게 되거든. 수소 갖고 있어. 헬륨도 아마 헬륨도 갖고 있겠지. 앞에서 배워서. 굉장히 비슷하지? 헬륨도 갖고 있고요. 네온은 안 갖고 있잖아. 나트륨은 갖고 있겠지. 그리고 칼슘은 안 갖고 있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을 알 수가 있다고. 미지의별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미지의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게 나오겠지 아무래도. 미지의별 알려주고, 야, 미지의별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 스펙트럼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의 원소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주의 원소야. 자, 우주는요 대부분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주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한다면 사방에서 오는 빛들을 전부 다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수소와 헬륨은 항상 있었어. 이해하세요? 그렇게 확인하는 건데, 자, 지금 이거는 예측이야. 뭐라고요? 예측. 옛날에 과학자, 즉 한마디로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의 무슨 비?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자, 이거는 외우라고 했어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겠죠? 예측했어. 이해했어? 야, 과학자들이 예측하면 그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 실제로 관측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한 거야. 실제 질량비하고 일치한 걸 알아냈어. 자, 어떻게 알아냈는지 보자고. 별건 없어. 그냥 예측했어. 뭐 내용이 별거 없고요. 예측했어. 근데 관측했어. 74%, 24% 대충 비율하면 3대 나와. 이게 관측했다라는 정도야.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짜? 똑같네? 라고 할 수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 3대 1이야. 알겠어요? 자, 이거 왕별 나와요. 자,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우주가 시작이 됐을 때 3대1이 되기 전에 오케이? 3대1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똑같은 개수로 살고 있었어요. 이해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헬륨을 만들 거야. 뭘 만들어? 헬륨. 헬륨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냐면 중성자 2개를 빼고 나머지 싹 다 양성자 만드시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중성자 2개를 빼고 싹 다 양성자 만들면 돼. 자,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양성자 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 될 수 있어.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2개를 빼고 무조건 다 2개 빼고 알겠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양성자가 하나 둘셋넷 다 일곱 곱하기 2니까 14개 2개 몇 대면? 7대1로 바뀌어버렸어. 얘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헬륨하고 수소 만들면 돼. 이렇게 헬륨 만드시고 이거 하나가 다 수소야. 수소는 중성자 필요 없으니까. 맞아 틀려? 그러면 수소는 하나 둘셋넷 다 12 그래서 12개가 만들어지고 헬륨은 하나 만들어져.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수소 원자 핵과 자 다시 뭐라고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무슨 비? 개수비가 12대1이야 있어? 그럼 질량비 3대1이 나오는 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니? 자 질량비는 이렇게 봐. 구슬 한 개당 1g이라고 봐. 그러면 얘는 수소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12g이지. 근데 헬륨짜리 한 마리를 g으로 되면 4g이지? 약분 몇 대면? 3대1 이렇게 해서 개수비하고 질량비는 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왜 강조한 줄 알아? 학교에서 이거를 내주거든? 내주는데 구슬 개수를 바꿔버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구슬 개수 바꿔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8개잖아. 쌤이 좀 바꿔볼게. 6개로 바꿔볼게. 자 지금 주황 색깔이 양성자예요. 자 이때는 1대1이야 개수비가. 그런데 내가 뭐라 했어? 헬륨 원자핵 만들려고 중성자 2개 빼고 싹 다 양성자 바꿔.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중성자. 됐어 안 됐어? 자 이렇게 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비가 10대2니까 5대1이 돼. 개수 당연히 다르겠지. 나온다고. 애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헬륨 만들어야지. 자 내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질량비를 만들어 볼까 해서 자 개수비부터 할게.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소입니다. 8개 헬륨 하나 8대1이야. 다르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원리를 질문할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애들 다 외워. 외우지 마 이제. 자 질량비 갈게. 자 어차피 한 개당 1g이니까 수소는 8g이라 보시면 되고 얘는 4g이지? 몇 대면? 2대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무조건 3대1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3대1이라는 증거는 이런 상황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근데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니네가 원리를 찾아라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개수가 바뀌어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개수가 이 상태여도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으면 돼.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계속 똑같이 하면 돼. 알겠어? 외우는 거보다 차라리 직접 손으로 하는 게 나아. 수기로. 알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스펙트럼 종류인데요. 이게 지금 색반전된 거야. 이게 아마 흡수고 이게 방출일 거예요. 이게 방출, 이게 흡수, 이게 연소. 끝났죠? 자 봐봐. 고온의 광원. 그 다음에 얘는 별 주위에서 가열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대놓고 고온이니까 연속인 다가 되겠고 저온이기 때문에 흡수겠죠? 나가 되겠고 얘는 가열된 다음에 그게 방출했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인 가에 해당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3번인데 별빛의 스펙트럼을 알을 수 있는 거 잘 봐. 이거라고. 이게 맞니? B라고 써줘야지. 틀렸어요. 질량 B 완벽하죠? 종류 완벽하죠? 니은 디귿이 정답. X. 자 스펙트럼에서 수소기체로 인해 나타낸 방출성과 흡수는 위치는 서로 같은 수소, 같은 원소면 똑같아야지.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방출선에 나타내는 위치는 모두 같다. 야 이러면은 원소 구분을 어떻게 하냐?
스펙트럼 관찰하면 원소를 구분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가 A와 같은 원소 매칭시키면 돼. 요거죠? D가 되네, 맞지? B는 요거. 요게 또 또렷하게 뭔가 이런 거 있으면 거의 맞아요. B가 되겠다. 자, 6번. 자,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B는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다. 맞는 말이죠? 2번. 자, 원소 중에 헬륨이 74% 차지하고 있다. 야, 수소가 3대 1이라고. 수소가 3위에 해당된다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헬륨이 크진 않아요.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너무 완벽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밑줄 보면서 갈게요. 자, 빅뱅에 있는 거, 자, 나이 138억 년 암기해 주시고요. 이해하시죠? 당연히 고온과 고밀도에서 폭발하고 그걸 빅뱅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급격히 팽창한 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처음에 자,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 시기가 있었을 거야. 맞습니까? 자, 빅뱅이 터졌을 때 기본 입자가 생긴 게 아니라 빅뱅이 터지고 나서 살짝 온도가 떨어질 때. 왜냐면 굉장히 높은 온도 때는 얘가 생길 수가 없어. 살짝 떨어져 줘야 돼. 알겠지? 물론 높긴 하지만 이 정도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말이 알겠어요? 당연히 컵과 전자가 있는 거 아실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편안하게 보시는데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됐다. 이때 시간하고 우주의 온도 외울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외우지 마. 외우지 마세요. 자,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가 몇 개? 3개. 몇 개? 3개. 처음에는 1대1이었어. 내가 양성자, 중성자에서 똑같다고 했죠? 근데 그 구술 같은 거 했을 때 7대1로 바뀔 겁니다.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하면은 외워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원자핵 중에서 헬륨 원자핵 만들었어요. 요거 남기하세요. 몇 분? 3분 동그라미 치세요. 헬륨은 3분 카레 좋아해. 자, 온도도 외우세요. 10억 켈빈 정도. 됐습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몇 대 몇? 3대1이 요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전자가 띵! 붙어버리면 뭐가 돼요? 원자. 어느 정도 온도까지? 3000 켈빈 온도까지. 이때 연도는 38만 년. 외우세요. 뭐 38선 이렇게 외워줘도 상관없고요. 알겠어요? 이때 빛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빛이 원래 전자가 자유전자가 있으면은 반사를 시켜서 얘가 이 가운데 몰려 주변으로 못 퍼져나가. 근데 이제 전자가 이제 원자가 이제 만들면서 딱 그 얘한테 결속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반사를 못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이게 못하고 퍼져나가게 할 수밖에 없고 우주가 불투명했다가 투명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개념 내가 지금 정리해 준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것만 알면 끝나 사실은. 알겠어? 아마 문제에서는 요 그림이 나오고서 이렇게 A, B, C, D, E 하고서 이제 뭐 이런 설명들을 맞춰서 매칭하는 거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었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란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얘는 이미 다 알아. 얘는 뭐 설명할 게 더 이상 없어. 근데 이제 요 새끼가 설명할 게 좀 있고 여기서 많이 나와 생각보다. 알겠어요? 자, 봐봐요. 우주 배경 복사가 원래는 처음에는 온도가 조금 높은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떨어졌어요.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 우주 온도가 몇 도였었냐면 3000 켈빈 온도였었어. 원자가 생성되는 시기. 앞에서 했었죠? 3000 켈빈. 근데 지금 정도 됐을 때는 3켈빈밖에 안 돼. 한 지금 1000배로 더 낮아진 거지. 그렇게 돼서 마이크로파로 확인을 한 거야. 끝.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옛날에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에 나왔던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온도처럼 너무 높았어. 에너지도 많았고. 근데 지금에서야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떤
물체들의 파동을 봤는데 예측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 3000 켈빈이면은 어떤 파장대였었는데 지금 시기 정도 되면은 파장대가 완전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낮은 파장대인 마이크로파로 발견되겠네. 그래서 물체들을 확인해 봤더니 진짜 3켈빈이라는 온도의 마이크로파라는 예측한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있구나, 있긴 실제로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관측한 거야. 이해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진짜 온도가 높았어. 파장대가 낮았단 말이야. 파장대가 낮으면 반비례거든, 에너지하고. 근데 이제 온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파장대가 길어진 거지. 이렇게 된 거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점점 에너지가 낮아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